3차 등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충남에선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7만 9천여 명이 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3만 명으로 충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이 스마트 청양 운동을 추진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운동으로 인구 감소 속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홍성 청운대 앞이 문화예술거리로 조성됩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맞잡고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상권 활성화 등이 기대됩니다. 충남방송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지역의 이웃들을 소개하는 칭찬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두 손을 잃은 장애를 딛고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강경환 씨를 소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차 등교 개학이 3일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충남에선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7만 9천여 명이 예정대로 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등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오는 9일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 6만여 명이 추가로 등교하면 충남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년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상 수업을 받게 됩니다. 청양군은 충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인구가 줄면서 3만 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 속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청양군이 내고장 우선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에서 이탈리안 식당을 운영하는 김장익 씨. 양파와 마늘 등 요리에 사용되는 식재료 절반 이상을 지역 자활센터나 인근 농장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 농산물 대신 청양 지역 농산물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고버섯 농장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양파를 또 저희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이제 농부들, 이분들이 실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행사가 됐거나 뭐 생일이 됐든 아니면 좋은 모임이 됐을 때 저희 집에 와서 또 같이 식사를 나누고 좋은 어쨌든 이제 문화의 장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순환제가 잘 이루어져서 1964년 인구 10만 7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양군. 현재 인구는 3만 1천여 명으로 50여 년 전보다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가속화되면서 30년 안에 사라질 위험이 높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양군이 스마트 청양 운동을 추진합니다. 청양에서 공부하고 장보고 주소를 두고 밥 먹는 운동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지역 업체를 우선 이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청양으로 주소를 옮긴다거나 지역 제품 우선 구매하기, 관내 식당 애용하기를 들 수 있으며 요식업, 소상공인들은 적정 가격에 공급하고 제품과 서비스 질을 높여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양방향에서 같이 노력해서 온 국민이 실천하자는 범국민 운동입니다. 앞으로 민간 주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 3만 명으로 충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 인구 감소 속 스마트 청양 운동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홍성 청운대 앞이 문화예술거리로 조성됩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맞잡고 본격 추진에 나선 건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 모델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길 양옆으로 벚나무가 펼쳐져 있습니다. 벤치와 가로등은 세 단장을 마쳤습니다. 홍성 청운대 앞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문화예술거리 만들기에 나선 겁니다. 먼저 홍성군이 2억 원을 들여 낡은 시설물을 교체하고 정비했습니다.
청운대는 이곳을 학생과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상인들을 위한 장터 등도 열어 교류의 장으로 가꿔갈 예정입니다. 벤치가 놓여 있고 또 야간에 경관을 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이 돼 있고 또 예쁜 꽃을 심어놓고 보도블록을 깔고 그렇게 해서 거기도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 우리 학생들이 드나들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거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 조형물도 3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청운대 개교 25주년을 맞아 건립됐는데 거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좋은 힐링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사람이 또 모이면은 상권도 좀 부족하지만 아직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에 홍성군은 지역 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행정기관 또 지역대학은 따로가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학촌의 안전한 거리 조성이라든지 홍성학 강의, 청년 일자리 창출, 장학금 지급, 그리고 우리 주민등록 갖기 운동 등을 통해서 일체감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은 지자체와 대학, 새로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의회가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이 전국에서 5번째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든 지역이 됐는데요. 조례안을 두고 찬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영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은 2일 도의회 누리집에 입법 예고됐습니다. 52개 조항이 담긴 조례안은 학생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 복지권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게 핵심입니다. 심의기구로 충남도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며 교육감직소 학생인권 옹호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에 충남교원단체 총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교총은 학생 개개인 권리만 강조되면 교육 공동체가 모인 학교에서 다른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수권은 침해된다며 교원이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가해자로 각인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방송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지역의 이웃들을 소개하는 칭찬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칭찬 주자로 맹정호 서산시장이 나섰는데요. 그 주인공 과연 누굴까요? 정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역의 숨은 영웅을 찾아서 널리 알리는 충남방송의 우리 동네 히어로 첫 번째 추천자로 제가 나서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서산 지역의 숨은 영웅으로 두 손은 없지만 염전을 일구면서 살아가고 계신 부성염전의 강경환님을 우리 동네의 숨은 히어로로 영웅으로 이렇게 추천하고자 합니다. 강경환님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좌절하지 않는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4살 때 고향인 서산 대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강경환 씨. 해안가에서 놀다가 장난감인 줄 알았던 지뢰가 폭발해 두 손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좌절하고 방황도 했지만 강 씨는 우연히 두 팔과 한 다리가 없는 장애인의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친구 아버지의 권유로 염전 농사를 시작했는데 불편한 두 팔로 밀대를 밀고 손수레를 끄는 일이 고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손이 없는 1급 장애인이 한다는 건
진짜 버거웠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고 또 이제 그 술과 주정뱅이 역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강 씨가 선행을 결심하게 된 건 한 척추장애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한 겁니다. 이후 강 씨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25년째 기부와 봉사를 하며 소금 천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뭐 많지는 않지만 작은 것 함께 나눈다는 것 늘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진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내 땀이 그분들에게 전해진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염전을 계속하는 한 내가 만든 소금으로 이웃을 돕고 싶다는 강경환 씨.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태안 꽃지해수욕장 등 충남 지역 23곳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연안 정비 사업이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 고시되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도내 23개 지구사업에 사업비는 1,274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거나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고 산책길이나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태안은 꽃지해수욕장 사구 복원과 산책로 조성, 홍성은 속동지구 호안 조성, 당진의 경우에는 한진지구 해안 산책로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태안군이 어촌개발 사업 공모에 3건이 선정돼 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내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0곳에서 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태안군은 청산 1, 2 어촌 종합개발 등 3개가 선정돼 사업비 100억 1,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어촌 개발 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를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현행법상 발전원별로 다른 표준세율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수력은 킬로와트 시당 2원, 원자력은 1원으로 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합니다. 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늘어난 세금을 주변 지역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도내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으로 섬이나 육지 모두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또 부모는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일 기준 10개월,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공기청정기 지급 후 1년 이내 주소지를 옮기면 반납해야 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대기질 개선과 화재 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교체를 지원합니다. 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화목보일러를 사용 중인 가구가 1종에서 2종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각 시군별 10곳으로 우선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자녀 물량은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화목난로나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불법 소각과 화재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산 지역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이 5월부터 7월 고지분까지 전액 감면됩니다. 서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3개월간 수도 요금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7만 7천 가구를 대상으로 40억 원 상당의 요금이 감면되며 가구당 평균 5만 2천 원씩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서산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7,900여 가구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도 요금이 감면될 방침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도민들의 감시와 제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클린 신고센터를 개편했습니다. 해당 센터는 교육기관과 관련된 부조리를 온라인으로 신고 제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됐으며 총 9개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부조리를 인지하고도 신변 보호에 대한 불안과 의심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예산 예당호 음악분수와 느린 호수길이 거리 두고 떠나기 좋은 숨은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방역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여행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설문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국 855개 관광지 가운데 6곳을 선정했습니다. 충남도가 도립미술관 건립 관련 공개 토론회를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미술관의 변모, 열린 참여미술관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지역 예술인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차 토론회는 오는 2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3차 토론회는 7월 15일 충남개발공사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서산시 청년활력공간 랩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번화로 서산시민센터 1층에 위치한 청년활력공간 랩은 청년창업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동아리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서산에 사는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 직원들이 지난 2일 오가면 좌방리에 있는 한 과수원을 찾아 사과 적과 작업을 하는 등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봉사는 영농철 코로나19 여파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천을 따라 샛노란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요. 홍성읍 오관리 홍성천에 핀 금계국입니다. 홍성천은 이른 여름에는 금계국, 가을에는 국화, 봄에는 벚꽃이 피는 등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이번 주말 금계국 꽃길 감상하면서 산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산, 태안 17도, 당진과 청양은 18도, 홍성 19도, 예산 20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3도, 서산 25도, 당진, 홍성이 26도, 예산과 청양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빨래는 실내에서 말리셔야겠고요. 세차하기엔 물이 없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한반도를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주말 내내 맑겠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